자, 잘 쉬셨어요? 네. 쉬는 시간도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은 행정 심판에 대해서 실제 사례, 또 심판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법률 요건, 사실관계, 법률적인 또 문제, 또 개인 사정 문제도 또 고려해서 써주는 것이 참고가 된다. 개인 사정 문제는 아까 이제 고려의 대상이다.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좀 컨설팅, 상담, 지금 상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이제 저 상담 컨설팅 하면은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행정사하고 경영지도사하고는 굉장히 차이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영지도사 자격도 그래서 받은 거예요. 왜? 경영과 행정은 똑같아요, 배우는 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서울대 그 행정대학원에서 2층에는 행정대학원이고 아래층에 경영대학원이 있었어요. 똑같아요. 조직관리론, 인사관리론, 재무관리론. 우리는 조직행정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입니다. 그렇죠? 또 커뮤니케이션 이론, 리더십 이론 다 같은, 다 나와요, 거기에. 그런데 다만 적용 대상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행정학이 적용돼요. 기업, 사기업이나. 그렇죠? 공기업도 행정학이 적용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기업에 경영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기업이나 행정기관이나 전부 뭐래요? 다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도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 돈도 예산관계도 있어야 돼요. 재무.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행정 박사학위 받고 나니까 그때 행정 경영지도사 자격을 신청을 하라고 돼요. 그때 상공부에서 그 신청을 했더니 또 3개월 교육을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시험을 보고. 그래서 그때 행정학 박사들 그때 초창기에 자격을 받고 나니까 그때 내가 교수 시절에는 한 3일간 전임 교수를 강의를 한번 하면 3일간 좀 자유롭게 시간을 줘요. 그래, 야, 이게 공직에 있다가 교수로 옮기니까 그렇게 자유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걸 공부하라고 주는 거지, 뭐, 놀라고 주는 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공부 열심히 했죠, 뭐. 하면서 그때 이제 저희 대학이 강릉에 있는 관동대학이기 때문에 그 강원도 쪽은 제일 크다고 그랬어요. 법정대학의 교수가. 거기서 이제 강릉, 속초, 뭐, 강원, 관동, 팔경 다 되긴 경치가 아주 좋으니까 그때 시를 쓰기 시작, 그렇잖아요. 시하고 숲이라고 등단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상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문학적인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작사도 하고 작시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만은 그런 경험까지 하게 됐다 해서 말씀드린 적인데, 원래 컨설팅이라는 용어는 변호사도 컨설팅, 공인중개사 컨설팅, 어저께도 기본소양교육지원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ILO의 국제노동기구에서 벌써 조직기구에서 여러분 그 나왔듯이 굉장히 진단해서 아주 지도해주는 이런 문제를 잘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일단은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것이 뭐 간단합니다. 크게 생각할 거 없어요. 진단해서 지도해주는 게 저기 컨설팅입니다. 컨설팅 용어예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해서 치료해주는 게 컨설팅 의사도 그렇죠. 변호사가 소송사건 들어오면 그 사건을 진단해서 어떻게 처리해주는 것이 소송에서, 행정사가 업무가 들어오면 행정업무에 대한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을 잘해줘야 되잖아요. 우선 업무를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업무를 진단해서 내가 할 건가 못 할 건가 잘 진단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그 법을, 해당 법을 찾아가지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얘기하는 거는 다 답이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 처리를 하는, 가서 실제 신청도 바로 그게 컨설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컨설팅자 해가지고 100개의 기업 진단 지도를 한번 댕겨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행정사업에도 조직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또 고객 상담, 그런 것도 잘하고 있느냐. 그렇죠? 다 분석을 해줘. 아주 종합적으로 진단해 주니까 굉장히 그때는 뭐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영 지도를 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기회가 돼 중국의 26개 성인데 20개 성 다니면서 쭉 경영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경영. 그러니까 그 성장 시장들이 와서 듣는데 그렇게 연필을 써가면서 열심히 들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주의 국가가 원래 경영이라든가 자본주의 시장 경영처럼 그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배워가지고 그래 자기네 경제 발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공산주의 시절은 무슨 뭐 완전히 독재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이 이론을 잘 알면은 앞으로 상담도 잘 할 수 있다. 컨설팅.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설팅에 대해서는 이제 기법에 나온다면 요거는 상당히 문학에도 많이 적용될 수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분 지식이 첫째는 있어야 돼요. 로고스적 설득 방법 주는 거예요. 그렇죠? 로고스. 이건 히라보로 이제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의 철학자니까 그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용어로 이렇게 쓴 것이 로고스. 그렇잖아요. 행정사에서 전문 자격사를 철저히 공부를 해야 되더라. 아까처럼 여러 가지 헌법부터. 그런데 언제 다 그렇게 공부하시겠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까? 그렇죠? 어떤 사건이 들어오면 거기에 관한 법에 대해서는 아주 꿰뚫고 들어가야 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지식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감성이 형성할 줄 그렇죠? 감성. 파토스. 사람들에게, 예? 예를 들면 업무정지 아까 얘기했으면 업무정지 당해왔는데 이거 좀 잘하지 그랬냐 왜 저 민원이라고 그렇게 관계를 잘못해가지고 저 민원을 제기하기까지 그렇게 만들었냐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한 것 참 그렇게 돼서 안타깝다. 행정사는 일단 동경하는 식으로 그렇죠? 근데 제가 시를 쓰다 보니까 시도 감동을 줘야 돼요. 상대방에 그렇죠? 감동. 천말 감동. 요새 나태주 시인이 굉장히 뜨더라고요. 그렇죠? 나태주 시인이 자기 딸이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막 계속 같이 해가지고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를 보면 간단한 시들이 많잖아요. 뭐 보니까 아름답다. 자꾸 보니까 더 아름답다. 뭐 이런 식. 아니 그냥 평범한 얘기 그렇죠? 근데 상당히 그 중간중간 한마디가 또 딱 와닿는 그런 게 있어요. 감동을 주는 사람에게. 그 여러분 설득할 때도 좀 감동을 주는 거죠. 강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을 내가 설득하는데 강의도 어떤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강의할 때는 또 설득할 때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 그렇죠. 왜?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말이 뭐 별거 아니게 보이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의하는 사람이나 앞에서 이렇게 상담해 주고 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는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절대로 어떤 뭐 자기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잘한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군인들 전체 장성들만 모아놓고 강의한 게 있어요. 수도경비 사람이에요. 그렇죠? 전부 별 달고 오니까 나는 병장 출신이에요. 내가 공군의 병장으로는. 예? 그러니까 장군들 보니까 그냥 그때는 막 군대 있을 때는 장군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장군들도 많이 오는데 우리 행사에 그렇죠? 군 경찰 다 오니까. 근데 뭐 어떻게 내가 하고 이제 그 사람들 무시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시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 권위를 지키려고 딱 그냥 오히려 내 밑에 이렇게 생각해 버렸어. 하고 해야지 강의가 돼. 그렇지 않으면 얼어서 못합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다. 여러분 다른 데서는 뭐 최고지만 그렇죠? 법률 행정분야는 최고다고 딱 권위를 처음에 와있는 내가 뭐 부족한데 너무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해도 겸손한 것 같지만 그게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할 때 그런데 이제 어떤 또 비교육자들 막 하면 또 자기 얘기를 지나치게 한다 뭐 또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김영석 교수 강의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놀랐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막 글을 많이 써달라고 한대요. 근데 써달라고 하는데, 그 전문 뭐 논설위원도 있고 한데 왜 나보고 써라 했더니, 거기서 그러더래요. 교수님의 살아온 과정을 그대로 얘기해주면 그게 더 도움이 그러더래요. 자기 얘기를 해달라 이게 자꾸 그렇잖아요. 그 지난번에 도산공원에서 뭐 강연을 걸 들어봤는데, 완전히 자기 얘기예요. 그렇지, 살아온 얘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듣는 사람도 그런 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그걸 막 자기 얘기나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게 강의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김영석 교수가 그런데도 150, 105살 그러잖아요. 그런데 막 활동 여러분 이제 행정사 105살까지 꼭 105살 이상 앞으로 아니 됩니다. 왜? 마음을 그렇게 가지면 돼요. 나도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아니 인간인들 누구나 살아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죠? 내가 이 잘 돼가는 거 봐도 내 주변에 참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봐도 집에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픔이 많아요. 집에서 부인이 치매 걸려가지고 막 뭐 한다든가 또 자식들이 어떻게 자살했다든가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응? 여러분 절대로
누구나 다 그런 거 있다. 그러나 그것도 내가 감사하다. 그렇죠. 받아들이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 때 행복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 그런 감동을 주는 얘기들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석 씨도 그렇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에토스적 설득. 신뢰, 믿음을 줘야 돼요. 우리 행사가 막 일하면서 막 허풍이나 치고, 누구한테 가서 말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믿음을 줘야 돼요. 이 행사한테 가니까 꼭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인간관계에서 이상한 신뢰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기본소양 교육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다. 인간관계 잘해야 돼. 여러분 행사사들 다른 고객들은 한번 끈끈하게 관계를 맺으면요 끝까지 가게 마련돼요. 나는 지금 그래요. 그때 몇 건 처리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나한테 잊지 못하고 고맙다고 그래요. 또 시험 출신 행정사님은 내가 서울 법학원에서 강의를 오래 했어요. 법률 행정. 시험 과목. 그렇지 않았어요? 초복고시 하다가 이제 행정부 쪽으로 3급 공무원, 그때는 3급 공무원이라고 해서 갖고,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시험 공부, 그것도 시험도 내가 봤으니까 알잖아요. 어떤 문제가 나올까, 대충. 그렇죠. 그걸 뭐 내가 꼽지는 못하지만, 비슷한 거 이렇게 그 분야로 막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러니까 그 합격을 해가지고, 시험 출신들이 나한테 또 이런 실무교육도 받고, 또 창업교육까지 받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도 나한테 정말 스님만 말씀다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행위를 잘해요. 내가 이름은 안 됐으면 지금 강화문에서 출입국까지 하는데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버는데 나한테 그래요. 그래도 나는 교수님은 지금 최고로 이렇게 한 건데 그래요. 그 이화대 나와가지고 있거든요. 행정사실 합격해가지고 1회 때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렇죠? 신뢰, 믿음을 주고 강의를 하면서도 그렇게 믿음을 주는 그런 인간관계를 가져야 한다. 저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실습교육이니까 제 이름이 어때요? 내 이름 뭐라고 그랬죠? 아까 명함드렸죠? 무슨 한자 같아? 하문으로. 한문으로. 완전한 완자 믿으신. 믿으신 자. 완자. 그런데 그것도 완벽한 믿음. 그러니까 제가 누구한테 믿음을 주도록 그런 거죠. 나를 완전히 믿으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을 줘야 돼. 그렇잖아. 나를 완전히 믿으라면 그건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으라고 있는 아이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서당 선생이었어요. 그래야지 옛날 서당 선생들은 유교적 문화가 강했으니까 그거 막 이름을 핵을 따지고 막 그렇잖아요. 뭐 따져가지고 면석이한테 줬어. 내 이름을. 민설때 줄 때는 뭐라냐면 종교라는 종자에 믿을 신자를 줬어요. 내가 이제 귀가 굉장히 크지 않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나보고 부처 믿을 상이래.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전부 이제 유교 문화이면 불교 문화였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부처 상이래. 그래서 그럼 부처를 믿고 하려면 종교라는 종자를 써야 되지 않냐. 종교를 믿으라. 그렇죠? 그래서 믿을 신자 그렇게 썼어요. 근데 민석이가 신고를 받으면서 민석이도 공무원입니다. 종자인데 가운데 핵을 하나를 딱 띄어넣을 그러니까 민석이가 안 넣었어. 그러니까 착오로 못 넣은 거죠. 그렇죠? 참 내 운명도 희한하죠. 그래도 완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해서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는 들어갈 때는 뭐 그냥 이름 부르는 대로 썼지 뭐 호적 가지고 그럴 때는 안 써요. 호적대로. 중학교 때까지도 호적대로 안 썼던 것 같아. 가져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 호적동물을 가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처음 뛰어보니까 여태까지 쓰는 이름하고 다르지 그냥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그걸 내가 또 고치려면 또 뭐 법원에 판결해야 되고 그래요. 그렇잖아. 이름 고치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에이 그대로 쓰자. 아니 완전한 완자 믿을 쓰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더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때 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막 갔다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나보고 말이야. 어디 신앙을 가지라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믿기 시작했죠.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 제가 신앙적인 뭐 해서 죄송합니다. 왜냐면 전부 어느 신앙을 갖든 간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제가 이제 그 종교 난 불교도 기독교도 천주교 천도교 다 함께 행사를 많이 30절 기념식 때 그 불교는 봉은사에 갔고 기독교는 소망교회 갔고 남북이 같이
기독교 행사를 했어요. 천도교는 수훈회가, 예? 그렇죠? 천주교는 명동성당. 다 그걸 내가 대표적으로 다 내가 북한 또 수차례 다니고 있으니까 통일 문제 전부 나는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내가 하여튼 끝까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나를 제일 먼저 죽이겠다고 평양방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앙일보 그거 봤어요. 난 죽을 각오로 이리 와서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북한에 가니까 그게 최고 대표들이 최고인민회의 그 상임위원장 뭐 이렇게 쓴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요. 자기 수령 좀 괴롭히지 말래. 수령 좀 비판하지 말래요. 근데 수령을 지도자를 존경하는 건 좋지만 수령은 하나님이라는 건 믿을 수 없다 내가 그랬어. 하나님이라는 그런 책이 나왔어. 김일성 수령은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건 내가 안 된다. 딱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기자들 막 한 100명, 수백 명이 같이 갈 때 같이 나 혼자는 한 두세 사람 가면 여기 여러분 교육도 못했을 거예요. 나오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자들과 같이 하니까 괜찮은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 뭐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종교는 어떤 종교를 갖든가 내가 종교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만난다. 그러니까 행여 사람도 그래야 돼요. 그렇죠? 고객 중에 어떤 사람도 올 수 있잖아요. 그냥 뭐 뿌리치고 막 잘못만 그렇잖아요. 종교를. 그러니까 그렇게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자. 피터들과 마지막 얘기. 경영은 인간 경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상담하는 건 전부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인간 경영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기업체 장들도 인간관계, 직원들 잘 쓰고 잘해야 돼요. 그게 기업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공무원들도, 국가 대통령도 다 인간이 서로 좋아야 그게 나라가 잘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경영, 나는 피터 디라카의 이런 경영학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다고. 그런데 그 안에 뭐예요? 신뢰가, 믿음이 있어야 돼. 그렇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 인간 경영을 잘해야 된다. 상담할 때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45분, 한 5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약속대로 또 시간을 지켜요. 또 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이 시간에 한 5분 동안 무슨 얘기 물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떻게 뭐 시간이 짧네요. 그렇죠? 이건 뭐 몇 시간을 해도 뭐 하루에 행사 전체 얘기하면 뭐 하는데 오늘 이렇게 이 정도로 마치고 여러분들 질의응답 좀 받고 궁금한 얘기 있으면 어떤 것도 물어도 좋아요. 제가 아는 하는 답변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뭐 괜찮아요. 뭐 무슨 얘기든 간에. 여러 업무 중에 하나를 추천하신다는 거예요. 예? 인경사 여러 업무 중에 하나를 추천하신다. 초보자가 아, 하기 쉬워요. 그 업무를 추천한다면은 네, 분야. 처음 시작하는.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국영수 과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국영수 과목. 응? 그걸 하라 이거죠. 뭐냐, 그러니까 국장은 국가보훈 무효공자 유비대표 국가유공자만이잖아요. 영업, 내가 인허가, 영업정지 이 행정심판, 그렇죠? 영업에 관한 문제. 수는 뭘 것 같습니까? 술이면 뭐가 있어요? 술? 음주운전. 그게 제일 그때 많았대요. 그때 국영수 과목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있을 때는 그렇지 요즘에도 달라졌어요. 이제 디지털 시대가 그저께 내가 그 강의실 디지털 행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기본 소양교육. 그런데 요즘에는 다른 업무도 이제 많아요. 분야가 얼마나 다양해집니까 지금. 그런데 국영수 과목은 꼭 필수적으로 하고 딴 것도 전문적으로 자기가 개발해야 돼. 이렇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선배 행사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난 국가 유공교육도 했어요. 보훈. 응? 제가 공직에 있을 때 또 국가보훈처도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그걸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국가유공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이 있잖아요. 몇 가지 법이.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사실 국가유공자가 또 중요하잖아요. 사실 우리 애국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영수 과목을 영업정지 이런 게 일반적으로 많으니까 영업정지도 하고 또 영업을 신청하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술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도 술을 좋아해요.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걸리면 그 이제 행정심판 해줘야 되는데 음주운전이 굉장히 어때요? 인용률이 적어요. 2~3%밖에 인용률. 행정심판에 가면은 아까 저 얘기했지만 행정심판에 졌잖아요. 기각당했잖아요. 증거를 못 대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대리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못했는데 행정소송에 가서 증거를 대가지고 이겼다고 내가 저 어저께 기본소양교육 시간에 얘기했죠. 음주운전. 근데 지금도 어떻게 된 게 그렇게 음주하고 운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선 많으니까 이제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금 뭐 이제 시대가 점점 바뀌어 가고 하니까 일이 다양하게 많아요. 요즘에는 뭐 우리 행정사 관여할 일이 뭐 쏠록합니다. 지금 그렇죠? 특히 요즘은 이제 너무 많아서 헷갈리네. 그렇죠. 돈이 지금 잘 되는 거는 이제 토지 보상은 뭐 하도 재건축 재개발이 많다 보면 국토 보상은 뭐가 또 국토 보상도 여기 아마 저 이제 국토교통부에 있던 김영원 의사가 또 아마 올 겁니다. 그렇죠? 그 다 이제 저한테 교육 와서 또 받고 다 그랬어요. 모두 굉장히 가까이 지내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국토교통 부동산 또 우리가 집에 사잖아요. 부동산을. 그래서 부동산에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시지가 문제도 해결하고 부동산에 가서 내가 이제 그 어떤 변호사가 부동산물을 가지고 나한테 왔어요. 하나 해달라. 내가 또 공인중개사도 자기 따놨거든. 일했대. 그때 이제 공부해가지고 바로 상공부 들어가니 공인중개사 일했대 시작이 됐어. 일단 자기는 다 따두자. 국가자격은. 그렇죠? 행정사,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교사자격증까지 전부 땄는데 그때 변호사가 나보고 와서 아 이건 행정사 일인 것 같은데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하나 좀 해달라고 그러죠. 행정사 일의 이유는 사실 확인을 행정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 자기 이혼 소송 사건 하나 받았대. 그런데 막 갈등이 생겨가지고 부부간에 재산을 어떻게 나누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마지막 이혼 소송하면서 그러니까 그 시세를 모두 알아야 되겠대. 그러니까 주소를 다 가자. 그래서 주소를 가자. 부동산 시세 확인을 딱 띄는 예선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변호사가 가지고 그렇게 고맙다고 회장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추천을 한다면 지금 아까 내가 얘기한 거는 기본적으로 우선 알아야 돼요. 그렇죠? 토지 보상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 또 윤기주 우리 행정사 회장님 하는 국가 유공자보다 중요한 업무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윤기주 저 회장님 오셨으니까 이제 지금 아까 45분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네, 끝날 때. 그러면 혹시라도 이제 내 어떻게 질문 지금 아까 끝나고 또 혹시 뭐 이제 한 가지만 더 밖에서 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한 사람 한 분만 아시면 예. 일반 회사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 행정사 교육을 할 수 있나요? 경험할 수 있나요? 직장 생활 하면서요? 예. 그런데 직장 생활 하면서 할 수도 없죠. 그리고 공직은 안 되고 아니 사적으로 일반도 전문 자격사나 그런 건 행사 하면 안 되고 일반 개인 영업은 그렇잖아요. 개인 영업이야 뭐 어디 신고하지 않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전문자회사 예를 들면 그런데 전문자회사도 같이 할 수는 있어요. 합동으로.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행정사 같이 등록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행사 중에 예? 경찰 출신도 그런 분들. 경찰 출신이 제가 이제 경찰대학에도 오래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서 와서 총경 출신의 경찰서장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공인중개사 합격했대. 그래 자기가 걸어놓고 같이 한대요. 그래서 뭐 얼마나 저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자회사는 그렇게 합동 그렇게 같이 걸어놓고 할 수는 있는데 여기도 뭐 저 오다 보니까 법무사 뭐 경영지도사 경영 컨설팅도 한다 뭐 다 있더라고. 뭐 소송도 하고. 근데 법무사가 사실 소송을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그렇게 했는데 소송은 원래 변호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자회사로서 단하고 겹치는 않지만 자기가 그 자격을 2개 가지고 있을 때는 같이 걸어놓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근무하면서는 안 되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그 회사에서는 거기 책임 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회사의 규정이 아니, 있어요. 정직서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겸직을 하면서 그 규정이 있으면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변호사가 그런 사람이 많아요. 거기 법무 담당관으로 들어가요. 주식회사에 큰 회사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게 거기 담당관 그렇지 않아요. 전문 자회사로서 나도 처음에 경영 지도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률 고문, 경영 고문으로 각 회사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도 제가 충실히 하려면 그 전문으로 거기 있는 사람은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고문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2번씩 가서 자문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그 회사의 법이 어떤가 또 그것도 봐야 돼. 회사 법이 뭐 어디 변호사 말고 여기 충실하라면 또 그것도 거기 회사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